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그 세계적인 물류 기업이죠, UPS. 이 UPS가 탄소 중립을 위해서 항공과 지상 운송 양쪽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특히 그 대체 연료 전략을 좀 깊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참고할 자료는 물류 운송 탄소 측정 전문 기업 글렉의 분석인데요. 맞아요. 글렉 잔료를 바탕으로 UPS 접근법에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지 그 통찰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우선 하늘길 얘기부터 해보죠. UPS가 2035년까지 항공연료의 30%를 지속가능 항공료, 그러니까 SAF로 바꾸겠다고 했어요. 네. 이거 상당히 야심찬 목표 아닌가요? 지금 SAF 사용량이 아주 적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도전적인 목표죠. 그 SAF라는 게 폐 식용유나 농업 폐기물 같은 걸로 만드는 연료잖아요. 네네. 이게 기존 제트 연료보다 탄소 배출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거든요. 80%요? 와. 네. 근데 UPS 전체 직접 배출량의 60%가 항공운송에서 나오니까 이 부분에 집중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전략인 거죠. 그렇군요. 배출량이 가장 많은 부분부터 공략한다. 그렇죠. 그리고 UPS는 SABA, 그 지속가능 항공구매자 연합의 창립 멤버이기도 해요. 아, SABA예요? 네, 그만큼 적극적이라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SAF 생산량이 전체 항공유의 0.3%밖에 안 돼요. 0.3%요? 정말 적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2030년까지 한 7배 정도 늘어날 걸로 예상되니까 UPS 같은 큰 구매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지는 거죠. 와, 0.3%에서 30%까지 가려면 정말 큰 도약이 필요하겠네요. 그럼 이제 땅 위 지상 운송 쪽은 어떤가요? 재생천연가스, RNG 이야기가 좀 흥미롭던데요. 아, 네. 땅위에서는 RNG가 핵심 중 하나예요. 이게 뭐냐면 매립지나 농장에서 나오는 메탄가스 있잖아요. 네, 메탄가스? 그걸 그냥 두면 대기 중으로 날아가는데 그걸 포집해서 연료로 만드는 거예요. 아하,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게 그냥 탄소 중립이 아니고요. 오히려 탄소를 제거하는 탄소 네거티브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탄소 네거티브요? 그건 어떤 원리죠? 메탄이 단기적으로 보면 이산화탄소보다 온실 효과가 훨씬 강력하거든요. 한 80배 이상. 80배나요? 와, 네, 근데 이걸 태워서 에너지로 쓰면 그 강력한 온실 효과를 막는 거니까요. 실질적으로 대기 중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단순히 배출 안 하는 걸 넘어서 이미 있는 걸 줄이는 효과군요. 대단한데요. 맞습니다. UPS가 이걸 2014년부터 꽤 적극적으로 써왔고요. 작년 한 해에만 대체 연료를 총 1억 7천만 갤런 가까이 사용했다고 하니까 규모가 상당하죠. 1억 7천만 갤런. 와, 이게 20년 넘게 대체 연료에 투자해온 결과군요. 그 일반 8,300대가 넘는 대체 연료 차량으로 이미 40억 마일을 달렸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화성을 12번 왕복하는 거리라니 비유가 참 실감이 확 오네요. 네, 그만큼 오랫동안 꾸준히 투자해왔다는 증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하늘과 땅에서 하는 노력들이 모여서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 건가요? 전체적인 로드맵이 궁금한데요. 네, 최종 목표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겁니다. 네, 그 과정에서 단계별 목표들을 설정했는데요. 예를 들면 당장 내년 2025년까지는 지상 운송 연료의 40%를 대체 연료로 사용하고 또 시설에서 쓰는 전력의 25%를 재생에너지로 바꾸겠다는 목표가 있어요. 오, 꽤 구체적이네요. 2025년 목표가. 그렇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2035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항공연료 30% SAF 사용 목표 외에도 포장물 하나당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 그러니까 탄소 집약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 포장물 당 탄소 배출량 절반 감축. 네. 그리고 모든 시설에서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겠다는 중기 목표도 가지고 있습니다. 와, 정말 단계들로 촘촘하게 계획을 세웠네요. 근데 이런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UPS가 쓰는 접근 방식이 좀 독특하다고 들었어요. 아, 네. 여기서 UPS 전략의 핵심을 엿볼 수 있는데요. 뭐랄까, 완벽한 해결책 하나만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벽한 해결책을 기다리지 않는다. 네. 예를 들어, 미래에는 이게 최고일 거야 하면서 그것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최선의 기술들 있잖아요. SAF, RNG,
뭐 바이오디젤, 전기차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조합해서 바로 실행에 옮기는 거죠. 아, 여러 가지 기술을 동시에 활용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걸 포트폴리오 접근 방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사실 불확실한 미래 기술 하나에 모든 걸 거는 것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또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죠. 하긴 기술 발전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렇죠. 물론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연간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돈을 기술에 투자하고 있고요. 10억 달러. 대단하네요. 네, 사실 SAF 같은 경우는 기존 연료보다 비용이 2배 이상 비싸거든요.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꼭 필요한 투자라고 보는 거죠. 기다리지 않고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 이 접근 방식 정말 중요해 보이네요. 이런 노력들이 단순히 탄소 감축 말고 또 다른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당연히 환경적인 효과가 크죠. 뭐 대기질 개선이라든지 폐기물을 재활용하니까 수질 보호 같은 직접적인 효과도 있고요. 네. 더 나아가서는 예를 들어 SAF나 RNG 원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농촌 경제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또 관련 산업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회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환경뿐 아니라 사회 경제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회사나 속한 산업에서는 UPS처럼 이런 구체적인 탄소 중립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좀 고민하고 계신지 말이죠. 네. 좋은 질문이네요. 오늘 UPS 사례를 통해 본 핵심은 결국 이거네요. 완벽한 기술 하나를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다양한 카드들을 잘 조합해서 항공과 지상물류 전반에 걸쳐서 탄소 중립을 향해 나아간다. 아주 실용적이면서도 또 포괄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은데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사실 SAF처럼 핵심 기술이 아직은 비용이 비싸고 또 공급량도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인 제약이 있죠. 네, 이런 상황에서 UPS 같은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물류 산업 전체의 탈탄소화를 더 빠르게 이루기 위해서 아까 언급된 SABA 같은 기업 간의 협력이라든지 아니면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같은 것들이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맞물려 돌아가야 할까? 이게 앞으로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중요한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기업의 노력과 함께 산업 전체의 협력, 그리고 정책적 지원의 시너지. 정말 중요한 지점이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